네, 안녕하세요. 미라클 건강법의 신영아 박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요즘 계속 수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면은 우리가 안티에이징에서 가장 기본이거든요. 여러분들 잠 잘 주무시는지 모르겠는데 잠을 잘 주무시는 것이 안티에이징의 시작입니다. 시작이자 끝이거든요. 잠만 잘 주무셔도 우리가 10년은 굉장히 젊게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계속 수면에 대한 얘기를 총 10장 정도 하려고 수면을 네 번째 시간으로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젯밤에 잠 잘 주무셨나요? 네. 저도 잠을 푹 잘 잤는데요. 네, 요즘 날씨가 춥긴 하지만 잠자기에는 굉장히 좋은 계절입니다. 네, 그래서 동물들은 다 겨울잠을 자죠. 인간만이 겨울에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수면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우리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 미라클 건강법이라는 제 책, 이 안티에이징에 관한 제 책을 갖고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인도에 간디가 얼마나 잘 잤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 간디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집요한 암살과 살해의 위험 속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 암살당할 즈음에 간디가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인생은 세상이라는 정원에 찾아든 짧은 봄과 같다. 그동안 화려한 풍경을 즐긴다. 내가 만약 만성병으로 죽으면 나는 가짜 간디다. 하지만 내가 폭발 사건이나 총격으로 내가 라마신의 이름을 부르고 숨진다면 나는 진정한 간디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남겼고요. 이런 말을 남기고 실제로 며칠 후에 새벽에 일어난 세 발의 총성과 함께 간디는 함께 쓰러졌다고 합니다. 근데 간디는요, 그 와중에도 잠을 정말 잘 잤다고 합니다. 간디는 어떤 자리건 앉은 자리에서 내가 여기서 몇 분을 자겠다, 아니면 내가 여기서 몇 시간을 자겠다 그러면 그 자세로 그대로 잠을 정확하게 그 시간만큼 자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흔들리는 기차나 흔들리는 마차 안에서도 심지어 자리에 앉으면 채 1분도 안 돼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간디는 굉장히 잠을 잘 잤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저격당하기 전날까지도, 그날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자고 잘 일어났고, 그리고 열심히 일상의 삶을 잘 살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현대생활에서 정말 너무 바쁘고 또 너무 스트레스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항상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살면서 아무 걱정 없는 사람 있나요? 그리고 아무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가 끊임없는 걱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도 꼭 받고 살죠. 하룻밤만 잠을 잘 못 자고 설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상생활에 돌아가면 출근을 한다든지 일을 하게 되면은 업무에도 결정적으로 무리가 되고요. 또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결정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장애가 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잠을 잘 못 잤을 때는 사실 잠을 잘 못 자고 일어난 그날 중요한 결정을 하는 건 좀 우리가 결정에 우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되는데요. 이제까지 우리가 잠을 잘 못 자는 거는 그냥 정신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했어요.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 신경과학 연구소에서 이 포스트 후버 박사가요,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의 유전자를 조사를 했더니 7개의 불면증 유전자를 발견했다고 이 사이언스 데일리에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전히 심리적인 이유로 잠을 못 잔다고 했던 이제까지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실제로 어떤 유전자가 있다는 거죠. 그 유전자 7가지 중에는요, 이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유전자 중에 주기성 사지 장애, 그러니까 수면 중에 다리를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아니면 다리를 불편하게 움직이는 이 하지 불안 증후군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밖에도요, 우리가 불안 장애, 불안한 사람들 잠 잘 못 자죠. 그다음 우울증 있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 우울증 있는 사람들 잠 잘 못 잡니다. 그리고 신경성 불안, 정서 장애가 있는 사람들, 그다음 어떤 주관적 안정감 저하, 내가 어떤 이런 특징이 강력한 유전적 중복성을 지닌 것을 나타냈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유전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조사 대상자들 불면증 비율을 봤더니 여성이 좀 높더라고요. 여성이 33%고요. 남성이 24%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요. 밤마다 다리가 저리거나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한다면 이 하지불안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죠. 근데 7가지 그 불면증 유전자 중에 들어가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 어떤 분은 60대 여자분인데요. 이제 밤에 자려고 하면 다리가 저린 것도 아니고 아픈 것도 아닌데 굉장히 이상한 찌릿찌릿한 이상한 감각이 느껴지고, 그리고 이런 증상 때문에 잠을 자기도 힘들고, 처음에는 단순히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게 혈액순환 장애가 아닐까, 아니면 뭐 디스크가 아닐까,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병원을 찾은 결과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하지불안 증후군의 증상은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저려서 누군가 다리를 주물러 주었으면 하는 느낌, 그리고 뜨겁고 차가운 느낌, 그리고 다리가 무겁거나 답답한 느낌, 이런 느낌들이 든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이 혈액순환 장애나 다리가 저린 증상으로만 여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요, 60세 이상에서 5 내지 15%가 이 증상, 이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병은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간접적으로요, 철분이나 비타민 부족이나 아니면 당뇨와 같은 이런 간접적인 원인 때문에도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에서 3개월간 불면증 장애, 그러니까 수면 장애로 병원을 찾았던 환자 1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장애를 조사를 했더니요, 조사한 결과 24명의 환자가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수면 장애 원인 중에 24명이 하지불안 증후군으로 잠을 잘 못 잤던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 20명은요, 철분 저장 능력이 부족하거나 빈혈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또한 중년 여성들은 임신과 월경으로 인해서 철분이 부족해서 하지불안 증후군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면 장애 원인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하지불안 증후군 장애에 있는 사람들은요, 수면제가 아니라 철분 보충이나 균형 잡힌 영양식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참고로 카페인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니코틴 같은 경우는 하지불안 증후군을 악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일명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는 혹시 코를 많이 고시는 분이 없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가끔 친정에 명절 때 이제 친정집에 모이면 사이들이 3명이 있거든요. 근데 유독 잠을 잘 때 정말 코를 심하게 고는 사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증은 잠을 자고 일어나도 잔고 같지 않다, 잠을 잤는데도 머리가 띵하고 아프다, 무겁다, 여전히 피곤하다 등등 이런 증상을 호소하면요, 여러분들 수면 무호흡증을 한번 의심해 봐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은요, 말 그대로 잠을 자는 중에 호흡이 멈추고 호흡을 잠시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횟수가 시간당 5회 이상이면 이 심각한 수면 무호흡증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이 수면 무호흡증은요, 기본적으로 기도가 좁아지거나 막히면서 나타나는 증상인데요. 비만으로 인해서 목 부위의 지방이 축적되거나 아니면 혀나 편도가 비대해지면 이 상기도의 이 기도가 좁아지면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코를 걸거나 아니면 수면 무호흡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요, 여러분들 잠을 자면서 수면 무호흡증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잠을 잤는데도 뇌에 충분한 산소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피곤하고, 그리고 머리도 아프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졸립고, 그 다음에 잠을 자도 충분히 잠을 잔 것 같지 않지, 피곤이 안 풀리고, 그리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위험하진 않다고 해요. 왜냐면 자다가도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 호흡이 딱 멈추면 자기도 모르게 잠이 깨거든요. 잠이 깨는데, 그리고 잠이 깨긴 하지만 굉장히 피로에 시달리겠죠. 근데 이런 수면 무호흡증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래된다면 이 허혈성 심장 질환이나 뇌졸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아무래도 산소 공급이 부족하겠죠. 그러면 심장이나 뇌 쪽으로 가는 쪽에 이 산소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그쪽에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문제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수면 무호흡증은 상대적으로 남성들한테 많이 나타나고요. 치료 방법은 첫 번째 우선 병원을 가시기 전에 체중 감량이 우선입니다. 체중을 감량하시면 체중을 10% 정도 줄이면 수면 무호흡증이 약 50%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흡연도 역시 이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겠죠. 이 흡연은요, 상기도 점막의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키고요. 또 음주 역시, 술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저항력을 떨어뜨려서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가끔 남성분들은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술을 드시고 나서 주무실 때 굉장히 코를 많이 고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술도 역시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고요. 여성의 경우는요, 여성 호르몬하고 연관이 있는데요. 여성들은 폐경 전에는 수면 무호흡증 발병률이요 0.6%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이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폐경 후에는 그 비율이 2.7%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건 아마 폐경 이후에 여성들이 굉장히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비만율이 높아진 것과 연관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잠을 더 잘 자기 위한 환경 조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온도겠죠. 자, 첫 번째 온도는요, 20도에서 22도가 가장 적당하고요. 습도는 50에서 60%. 그죠? 50에서 60%.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따뜻하고 습도도 좀 높고 그래야지 잠이 잘 오겠죠. 기본적으로 좀 등이 따뜻해야지 잠이 잘 오지, 등이나 배가 따뜻하지 않으면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 베개는 어떤 걸 베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베개가 너무 높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경추가 C자형이라고 했잖아요. C자형. C자의 그 굴곡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C자형 유지할 수 있는 베개를 베시고요. 그다음에 침구는 너무 푹신한 침구는 척추에 안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좀 약간 딱딱할 정도이고 척추 정렬이 일정하게 바르게 배열될 수 있는 침구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요, 두한조결 뭐냐면요,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많이 했던 얘기죠. 이렇게 머리는 차게 하면요, 우리가 낮에 긴장을 하거나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머리 쪽으로 혈액이 많이 몰리면서 굉장히 머리가 무겁고 숙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는 차갑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손, 발은 따뜻하게 해야지 이 혈액순환이, 머리 쪽에 이게 머리 쪽에 몰려있는 혈액이 잘 순환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한조격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 노천탕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한겨울 노천탕 가보셨나요? 저는 예전에 노천탕을 한번 가봤는데 눈 오는 날이었는데 겨울에 위에서는 이렇게 눈이 막 내리는데 머리는 차갑고 몸은 뜨겁고 하니까 굉장히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두한조결의 이 원리를 이용한 게 한겨울 노천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잠자기 전에 주위에 이렇게 주변 환경의 불빛을 전부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텔레비 불빛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불빛은 우리의 뇌를 각성시키기 때문에 우리 낯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잠을 확 깨우는 각성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가리시고요. 특히 요즘은 아파트 단지에 보면 굉장히 바깥이 밝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암막 커튼도 좀 준비하셔서 빛을 좀 다 차단하셔서 캄캄하게 해야지 우리가 정말 깊은 잠을 빠져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전기 제품 같은 건 조금 머리 쪽에서 좀 멀리 치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 콘센트 같은 거나 전열 제품 같은 것도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우리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이완되게 하는 방법이 좋은데, 잠자기 전에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릴렉스하고 이완할 수 있는 마음, 자기 암시를 좀 하면 되겠죠. 바로 누워서 내 몸이 편안하다, 내 마음이 편안하다, 내 몸이 이완된다, 이런 식으로 좀 자기 암시를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만약에 잠이 그래도 잘 오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로마 같은 것도 한번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끔 잠들기 전에 잠이 잘 안 오면 잠이 잘 오는 라벤더 같은, 아니면 로즈 같은 라벤더 오일을 이렇게 베개닛에 한번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한번 흡입하고 나서 잠을 청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로마 같은 것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아까 수면을 방해하는 수면장애의 대표적인 두 가지 하지불안 증후군이나 수면 무호흡증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불면증이 2주 이상 지속이 된다면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한번 치료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수면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 하지불안 증후군하고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증상이 없어야지만 우리가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고 내가 불면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한번 진료도 받아보시고 항상 굿잠을 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굿잠이 잠을 잘 자는 것이 안티에이징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미라클 건강법의 신영 박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